아쉬워요. 한 계단 두 계단 294계단에 일요신문은 매주 금요일날 마감을 해서 월요일날 신문이 나오는데 그쵸. 이게 2주 연속 금요일날이 공휴일이라 너무 바빠가지고 하는 수 없이 저희 사무실에서 이번에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는 분들이 느끼겠지만 굳이 스튜디오 갈 필요가 있나, 사무실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너무 안 이뻐요, 팀장님. 어차피 뭐 출연진들이 안 예쁜데 뭐 배경이 이뻐가지고 뭐가 좋아지겠냐라는 생각을. 배경이라도 예뻐야죠. 이번 회가 조회수 잘 나오면 계속 여기서 찍는 걸로. 아, 네. 스튜디오가 너무 일단 한번 귀찮아서 해보는 걸로. 지금 시기적으로 딱 신년호에 맞는 상황이어서 네. 이번에 주간 트롯은 우선 2020년 정리, 결산, 2021년 전망 뭐 이런 걸 해볼 거 하는데 뭐 아마 한 100년쯤 지나고 나면 2020년은 그냥 코로나19로 그냥 딱 정리가 끝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쵸.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을 몰고 온 건 2020년이지만 이게 19년도에 생긴 바이러스여가지고 코로나19. 그렇다고 한다면 트롯도 2019년에 이제 미스 트롯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트롯 1구인데 네, 역시는 그쵸. 이제 한국 사회를 완전히 더 휩쓴 건 2020년에 휩쓴, 그래서 뭐 약간 두 개가 닮아있긴 한데 트롯 1구는 좀 계속 갔으면 좋겠고 네. 코로나19는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2020년의 시작은 1월 달에 시작했던 미스터 트롯이었었죠. 네. 이미 미스 트롯이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뭐 미스터 트롯도 인기를 얻겠다 싶었고 첫 회에서 미스터 트롯 첫 회에서 12.5%로 1월 초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2.5% 너무 높은데 이거 뭐 꽤 가기는 했는데 마지막 회에 갔을 때는 35.7%가 나왔고, 마지막 회도 이제 뭐냐면 3월 달에 마지막 회에 했는데 네. 격동이식이었거든요. 1월 달에는 아무도 너무나 평온했던 일상이었는데 반해서 2월 달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저기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에서도 뭐 유행하기 급속도로 시작하니까. 퍼지면서 마지막 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관중 없이 치러지게 됐고, 그래서 또 관중 없이 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 투표를 참여해 주시는 바람에 또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끝나는 상황까지 갔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영웅 씨가 진행이 발표돼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시기, 힘들었던 시기에 이 미스터 트롯마다 없었으면 과연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힘과 응원을 준 프로그램이 됐었고, 미스터 트롯으로만 한 10명 넘는 스타를 배출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었고, 이런 인기는 35.7%라고 하는 기록적인 시청률 수 나오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 탑6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스터 트롯에서 인기를 끌었던 스타들이 출연했던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땅. 그리고 뽕숭악당. 둘 다 시청률이 그 사랑의 콜센터는 15%에서 20% 사이를 꾸준히 오가다가 최근에 시간대 옮겨지면서 13.8% 정도까지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높은 시청률이고, 뽕숭악당도 뭐 기본적으로 10에서 15%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11점대, 12점대는 기본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정도 높은 시청률이냐는 네. 그 요즘에 뭐 트롯 전국 시대라 불릴 만큼 타사에서도 그런 트롯 관련된 많죠. 프로그램이 많은데 오디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잘 나온다고 하지만 그 잘 나오는 시청률이 지금 사랑의 콜센터랑 그 비슷하잖아요. 뽕숭아땅이랑 비슷한 수준이니까 이게 맞아요. 어느 정도 인기가 많은지는 뭐 말을 두 말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미스터 트롯이 3월 달에 끝나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지 않았다면 뭐 전국 팔도에 있는 행사장을 이들이 다 누비면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을 거예요. 이게 겪고 나서 보니까 코로나19가 신진 트로트 스타들한테는 나쁜 일만도 아니었던 게 네. 당장에 할 일이 없고, TV조선 입장에서는 미스터 트롯 시즌2를 또 바로 할 수 없으니까 1년 정도 텀을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출연자들이 필요했고 서로의 이 니즈가 맞으면서 이 사랑의 콜센터랑 뽕숭아땅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나서 보니까 꾸준히 TV조선은 시청률을 계속 가져갈 수 있었죠. 그 10% 넘는 프로그램 두 개가 고정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뭐 종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부분이고, 트롯 스타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방송 노출이 되다 보니까 행사 수입은 좀 줄었지만 방송 수입이 생기고, 또 하나는 CF 수입이 엄청 많아진 거죠. 이게 1년 정도로 끝나고 한두 명 정도만 이제 계속 가고 나머지는 1년 정도 지나면 잊혀지는 상황이 될 뻔했던 게
굉장히 큰 생명력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계속 TV에 지금 나오니까. 한동안 계속 꾸준히 이들의 유명세랑 인기는 이어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는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좋은 부분이 더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인기가 많다 보면 그만큼 좀 역작용도 많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생활 관련된 이슈라든지 뭔가 구설수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 원래 탑 7이었지만 군입되면서 이제 탑 6로 줄어들면서 빠진 김호중 씨가 각종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논란이 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탑 7 중에서 김호중 씨가 인기가 가장 많았던 게 아닌가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 그런 잦은 구설수였던 걸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군대 간 다음 음반을 발표했는데 음반이 뭐 기록적인 판매를 기록하고 맞아요. 또 팬미팅 행사 현장을 영화로 찍어가지고 극장 개봉을 했는데 또 많은 수익을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인기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네. 김호중 씨가 굉장히 많은 그런 논란과 함께 큰 인기를 얻었던 것 같고 전국체전으로 이제 송가인 씨가 갔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소속사와 TV조선의 싸움이었지만 송가인 씨는 약간 지금은 미스트롯 2가 훨씬 더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자기는 미스트롯 1의 진 출신인데 사실 거기 출연했으면 조금 더 파급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게 왜요?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아무리 지금 미스트롯 시즌2에 그 마스터로 합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네. 미스트롯에서 생기는 모든 이슈는 송가인 씨한테도 귀결되기 마련이거든요. 하나로 집중해서 미스트롯2에서 뭔가 더 큰 뭔가를 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차피 그런 자리에서의 심사위원의 역할은 출연자를 띄워주는 데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이상을 걸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송가인 씨에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에요. 보면 가장 열성적인 팬클럽이 송가인 씨랑 김호중 씨인 것 같아요. 송가인 씨랑 김호중 씨가 그렇게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던 트롯의 장르를 한 단계 좀 품격을 올린 성악과 국악이라는 부분과 트롯을 만나면서 그 트롯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한민족의 뭔가 얼과 이런 좀 정서를 담아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다채롭게 만들어준 부분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것일 것 같은데 2회에서 30%대 가까이 아니죠. 2회에서 드디어 시청률이 떨어졌죠. 떨어진 건 아니잖아.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방송에서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던 트롯 전국체전과 미스트롯 시즌2를 비교했는데 트롯 전국체전 시청률 반등에 성공했고 그쵸. 미스트롯 시즌2 시청률 하락했죠. 전국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청률 평균 냈을 때 첫 회가 28.6%였는데 맞아요. 2회에서 28.5%로 무려 0.1% 하락하는. 근데 제 생각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음을 감안하면 0.1% 하락했다는 거는 평균적으로는 많이 떨어진 상승한 것도 걸로 아니네.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의 관건은 미스트롯 시즌2는 이제 더 이상 뭐 트롯 전국체전을 비롯한 어느 여타의 오디션 프로그램과 네. 비교하기보다는 언제 30%를 넘느냐 언제 35%를 넘느냐 과연 40%가 가능하느냐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로 시청률을 봐야지 뭐 28%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이 연말 연시에는 시청률이 다 전부대로 떨어지거든요. 그쵸. 사람들이 다 밖에 많이 나가 있기도 하고 연말에 볼 프로그램이 많아요. 시상식 각종 시상식, 뭐 특선 영화 같은 거 많이 해주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집 밖을 안 나가고 TV만 보시겠죠. 네, 연말 시상식 같은 경우에도 화려하게 뭐 다 출연하고 이런 형식이 아니고 이렇게 사진 놓거나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한계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는 경쟁력이 있는 미스트롯이 더 시청률을 가져갔지 이게 뭐 이런 연말이라 더 떨어지지 않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것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또 미스트롯 시즌2에게도 또 한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트롯신이 떴다. 맞아. 그리고 트로트의 민족 두 프로그램이 있는데 두 프로그램은 지금 이미 거의 절정에 다다르고 있어요. 결승전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청률이 보통 보면 이렇게 꾸준히 있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면서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현재 시청률이 지금 트롯신이 떴다 같은 경우가 계속 11%대에 11%가 12%에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최근에 41위에서 16.6%까지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트롯 전국체전이 지금 12.4에서 올라가지고 13.6이 났는데 트롯 전국체전보다도 지금 훨씬 높은 16.6%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롯 전국체전이 미스트롯 시즌2의 대항마라고 보기에 좀 모호해진 상황.
오히려 지금 트롯신이 떴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결승전을 향해 다가가면서 16승 6%까지 갔기 때문에 20% 돌파도 어렵지 않게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생각이 들고, 좀 트로트의 민족은 처음부터 좀 이건 실패했다라는 평을 많이 들었었음에도 불구하고 8회에서 12.3%를 찍으면서 좀 반등에 성공했고, 지금 10회에서 15.8%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15.8, 16.6이면 뭐 요즘 지상파에 10% 넘는 프로그램 흔치 않고, 맞아. 15% 넘으면 정말 대박인 상황에서는 두 프로는 모두 트롯, 오디션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시청률은 무조건 잘 나온다라는 게 입증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 문제는 TV조선 미스트롯 시즌2가 28.5까지 거의 좀 2배 정도 벌리면서 그쵸. 재방송도 10% 이상 시청이 나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상파 3사의 오디션,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이 TV조선 그 미스트롯 시즌2의 재방송과 지금 시청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두 프로그램 종영하고 나면 이제 미스트롯 시즌2와 트롯 전국체전의 본격적인 대결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은 예상했던 것보다 미스트롯 시즌2가 너무 시청이 잘 나오고 있고, 네. 트롯 전국체전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렇게 예상외로 안 되는 원인 같은 거 분석도 했었는데, 한계가 좀 강하게 드러나면서 미스트롯 시즌2의 대항마라기보다는 그 흔한 타사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하나, 그러니까 원 오브 댐으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어서 반전의 물꼬가 필요한데, 누군가가 지금까지 무대를 한두 번은 보여줬지만 더 달라진 무대를 확 보여줘가지고 확 부각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시청률 반등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미스트롯이 미스터 트롯 때부터 쭉 연결되어 왔던 고정 시청자층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인 것 같고, 이제 2021년을 보면 우선 중요한 건 트롯 전국체전이나 미스트롯 시즌2, 그리고 지금 거의 끝나가는 트로트의 민족이나 트롯신이 떴다 해서 어떤 스타가 나오느냐. 한 3, 4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지금 트롯신이 떴다, 트로트의 민족, 트롯 전국체전, 미스트롯 시즌2에서 그 우승을 하거나 거기서 순위권에 들어가서 스타덤에 오른 트롯 가수들이 엄청 쏟아진다고요. 한 프로그램에서 배출된 스타 한 10명 정도의 풀이었다면 2021년은 이제 그 풀이 지금 이미 시즌 1에 나온 스타들도 그대로 그 유명세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미스트롯 시즌2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룹에서 이런 쭉 다 더해지면 트로트 신의 스타들이 한 20-30명에서 30-40명 정도가 우르르 활동하기 때문에 한때는 가요 프로그램 보면 새로 나오는 데뷔하는 가수 전부 다 아이돌이었던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스타들이 대거 이제 그러니까 과거처럼 트로트 스타들만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 이제 트롯 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상황으로 2021년에는 문이 열리면서 가요계 전반을 이제 이 트롯 스타들이 다 점령하는 시대로 변해가지 않을까. 이 현재 트롯 스타들의 가장 큰 한계는 자기 노래가 없는 가수들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선배들의 과거 노래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명곡들을 부르면서 저 노래가 원래 가수가 잘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젊은 가수가 부르니까 더 듣기 좋네 라고 형성된 인기인데, 이제 그걸 신곡을 내가지고 인기를 이어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죠. 가요계는 굉장히 90년대부터 이런 특히나 한류 열풍을 겪으면서 소속사들이 굉장히 전문화되고 산업화되었는데, 아직은 트롯 쪽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좀 있었는데, 이제 트롯 스타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연예기획사에서는 연습생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작사, 작곡, 프로듀서들도 그 자체 소속을 많이 데리고 있으면서 이 어떤 본인 소속사에 있는 트롯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신곡도 거기서 다 프로듀싱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 그러니까 지금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예계에서처럼 트롯 스타들을 데리고 있는 연예계에서도 성장을 한다면, 내지는 지금 굉장히 거대 연예기획사에서 하나의 파트로 트롯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쪽도 이렇게 작사, 작곡이 가능한 사람, 프로듀싱이 가능한 사람, 이런 어떤 스태프까지 구성을 한다면 트롯이 하나에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연예기획사들이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요 프로그램에서 예전 80년대처럼 이번 주 1위를 트로트가 하고, 그 다음 주 1위는 아이돌 가수가 하고, 그 다음 주 1위는 솔로 가수가 하고, 이런 식으로 가요계가 풍성해지고 이게 안착이 될 수 있는데, 2021년에 과연 그런 트롯이 가요계에 안착할 수 있는지, 그게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트롯 한류로 이어질 거예요. 세계화로. 그러니까 국내 가요 시장에 안착을 해야지 세계 무대로 갈 수 있는 거지, 이 단계를 건너뛰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2021년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방송 프로그램에서 몇몇 방송에서 큰 인기를 얻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가요계를 진정 점령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직은 그 구독자도 많지 않고 조회수는 높지 않지만 댓글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몇몇 댓글에 큰 힘을 얻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 유승준 거에 댓글 하나 보고 제가 눈물을 흘렸던,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의 댓글이 큰 힘이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